안녕하세요. 보상교실 지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나 낙상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동차 사고나 산재보험, 일상배상 책임과 같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아닌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이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각 신체 부위별 장애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안내해드린 영상이 있고요. 먼저 척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척추는 목뼈를 경추, 등뼈를 흉추, 그리고 허리뼈를 요추라고 합니다. 배상 책임에서 장애 평가를 할 때는 맥브라이드 방식, 즉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장애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상관없이 부위에 따라서 경추부 27%, 배요부 32%, 요추부는 29%로 장애율이 산정이 됩니다. 장애율도 낯선데 지금 나오는 수치나 글자들도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겠죠. 일단 같은 척추라고 해도 가장 높은 32%의 장애율이 평가되는 배요부는 흉추 11, 12, 요추 1번 총 3개의 척추뼈를 말하고요. 허리를 숙이고 펴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배요부라고 불리고요. 장애율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부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고객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의 가명은 미영님으로 할게요. 우리 미영님은 남편분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분이셨는데요. 가게로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요추 1번의 압박골절상을 입으시게 되신 상황이었어요. 처음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압박골절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가볍게 영자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가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입원 중에 허리 MRI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요추 압박골절이 발견되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와서 미영님께서는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케이스로 이 경우에는 요추 1번 골절이기 때문에 배요부에 해당을 해요. 이 경우 해당 압박골절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미영님이 중년의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압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압박골절에 대한 모든 장애평가를 보험사의 손에 맡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32%의 장애율도, 장애 기간도, 그리고 사고 기여도나 질병적 요인도 보험사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장애율은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장애 기간은 2년이나 3년으로 삭감해서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피해자로서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이 경우에 장애평가를 보험사 측에 맡기게 되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장애평가를 해주는 의료기관에 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장애평가를 받아옵니다. 우리 미영님의 경우는 사실 일주일밖에 입원하신 지가 안 됐고, 그래서 장애평가가 필요한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시했던 상황이라서 일단 제가 해당 건을 위임을 받아서 장애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우리 미영님에게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장애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요부 장애 32%, 5년의 한시장애, 상해 기여도 100%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의견서 제출이나 장애평가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당시의 판례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장애 진단서와 의견서 그리고 최종 판례들을 함께 제시해서 보험사와의 여러 번의 법률 자문이나 의료 검토 그리고 여러 번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처음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금액보다 3배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저도 우리 고객님도 만족할 만한 보험금 수령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애평가를 받는 일도 우리 미영님이 만족할 만한 보험금을 이끌어내는 과정도 결코 쉽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억울한 삭감을 당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저도 고객님도 만족할 만한 결과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 후에는
보험사가 합의하자는 대로 그대로 사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 지박사를 한번 찾아주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